안녕하세요. 엄머니 대표 고재훈입니다. 엄머니는 돈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강의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은 아이고박시다님의 복합환승센터 그 끌리는 유혹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아이고박시다님이 누군지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아이고박시다님은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의 저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저자 아이고박시다, 출판사는 이콘입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책이고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교통망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재만 기대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박시다님은 현재 교통 관련 전문 기업에 재직 중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뭔가요? 환승을 한다는 거는 A라는 교통시설과 B라는 교통시설을 연결해주는 곳인 거죠.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버스로 갈아탄다든지 기차를 타고 가서 전철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환승이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평적인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걸어도 다리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수직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환승센터 안에 상업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꼭 반드시 교통을 이용하는 환승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곳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교통의 편리함과 대규모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 인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합환승센터를 이해를 하신다면 돈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3교시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있어서 1교시는 전국 1, 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2교시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3교시는 관문도시 12곳 복합환승센터. 지금 복합환승센터는 다 이제 들어가네요. 결국에 전국이냐, 서울이냐, 관문이냐 이렇게 좀 지역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교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왜 해야 되는지, 기존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자 역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이런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승센터의 기준으로서 1차 계획인 동대구역, 2차인 서대구, 영동대로, 광명역, 잠실역 외 다수 중요 지역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던 이 사진이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이죠.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동대구역에서 내리게 되면 대구 지하철 1호선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차도를 하나 건너면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죠. KTX 타고 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혹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야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 1차 계획인 시범사업의 개념으로서 동대구역을 먼저 한번 해본 거고요. 동대구역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이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계획으로서 영동대로, 광명, 잠실, 서대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서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하는 게 왜 좋은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이걸 했을 때 진짜로 이 인근 지역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슈라는 거죠. 영동대로 지하로 이 환승센터를 만들어냄으로써 삼성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역이 점점 앞으로 삼성역,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역 이런 데들이 굉장히 발전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겠지만요. 서대구역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사람을 수송한다기보다는 물류를 수송하는 데 좀 더 맞춰져 있는 그런 역이죠. 서대구역에 가서 기차를 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쪽, 북구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대구까지 갔어야 됐던 거죠. KTX를 타기 위해서요. 서대구역 인근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구시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이 동네 지역 출신들 친구들은 자기가 성인이 되고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절대 이 동네 살려고 안 해요. 왜?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살아봤는데 내 자식, 나는 여기 살았지만 나는 내가 돈 좀 벌었는데 내 자식은 이런 데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다. 주변이 굉장히 공단 지역들이 많고요. 집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의 공단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인근구역이 재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시를 보면 이제 서울시입니다. 서울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2018년 9월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시면 한 달 동안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오면서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전철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돈이 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 관문도시 12곳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들 12곳을 얘기를 하고 이곳들의 복합환승센터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출퇴근하는데 너무 지치죠.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일자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은 너무 비싸죠. 그래서 경기도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출퇴근을 좀 더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서울의 집값을 그나마라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을 경기도로 내보낼 수 있을 거니까요. 뭐 출퇴근도 너무 힘든데 경기도로 나가서 살라 그러면 누가 사나요? 어떻게든 서울에 살라 그러지? 근데 경기도 나가도 물론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교통이 더 훨씬 편해진다면 그나마 경기도로 나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BRT라는 건 뭔가요? BRT라는 거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인데 지하철 같은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철의 장점이 뭔가요? 정시성이라는 거죠.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5분 더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버스를 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기가 부담스럽죠. 자칫 잘못하면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건데 버스를 지하철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정시성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이 버스가 갈 때는 신호 체계를 다 바꿔버립니다. 이 버스가 어느 정도 도착을 하면 저기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파란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거죠. 교통체계인 거죠. 그 다음에 통행량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떤 교통체계가 변화가 생기기 전과 후를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앙버스 전용차로, 외곽순환도로,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합환승센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합환승센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박시단님과 복합환승센터 그 끌리는 유혹이라는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강의 일자는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고요. 장소는 공간 더하기입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이 글을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업머니를 한글로 업머니라고, 어머니 아닙니다. 업머니입니다. 업머니를 검색을 하셔서 업머니를 검색을 하시면 요게 이제 저희 업머니 회사의 블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지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업머니 검색을 하시고 글 제목은 본공지 아이고 박시다 복합환승센터 그 끌리는 유혹 신청 가능이라는 글을 클릭을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네이버 폼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계좌번호로 강의료를 입금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휴대폰 번호를 기입을 해주시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이고 박시다님의 복합환승센터 그 끌리는 유혹 꼭 반드시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하단에 제가 본공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